안녕하세요. 1학년 사회 11번째 디딤 영상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인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저번 시간에 헌법을 중심으로 한 제도적 장치,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공부했다면은, 이번 시간에는 인권 보장을 위한 의식적인 측면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16쪽 학습지 33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나온 내용은 준법의식이란 말이 나오네요. 준법의식의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의 효과 알기, 그 다음에 시민 참여라는 개념, 그 다음에 시민 불복종의 개념. 자,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준법의식. 준법의식이란 법을 잘 준수하고자 하는 자세를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의 어떤 준법의식이 이전보다는 많이 향상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 법을 잘 준수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준법 의식 없이는 시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그쵸, 바로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없겠죠. 법치주의가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준법 의식이 없는 시민들이 많다면은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자,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준법의 효과를 보면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법치주의를 실현하여 궁극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고, 준법의 효과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개인이나 집단 간의 갈등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사회 질서를 유지하여 궁극적으로는 인권이 보장되는 국가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측면에서는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좀 더 알아보면 준법 정신과 법치주의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치주의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형식적 법치주의란 뭐냐면은 법의 내용은 관계없이, 목적이나 내용과는 관계없이 그 법이 만들어진 합법성만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만들어졌다거나 아니면 그 절차가 잘 지켜진 그런 법이면은 오케이 하는 것이 바로 형식적 법치주의입니다. 그에 비해서 실질적 법치주의는 당연히 국회에서 만들어진 거라든지 이런 절차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법의 내용이 정의에 부합하는, 정의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어떤 목적이나 내용도 중요해라고 보는 것이 바로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히틀러가 만든 독일 나치 시대의 어떤 그런 법들 보면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법들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법의 목적과 내용에 걸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국회에서 정한 그런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머물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만약 어떤 사회가 형식적 법치주의에만 머물러 있는데 준법 의식만을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자, 요 내용은 수업 시간에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민 참여와 시민 불복종.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과 집행에 일반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시민 참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책 결정 과정을 감시하고 부당한 정책이나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시민 참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 참여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사회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건강한 사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시민 참여를 통해서 정의 사회가 실현되고,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인간 존엄성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될 수 있죠. 시민이 참여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치하는 사람 어, 또는 뭐 경제활동을 하는 여러 사람들이 어, 그 시민들을 위한 그런 정책을 내고, 그 다음에 시민들을 위한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런 의미에서 정의사회가 실현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시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선거만 끝나면은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시민의 편에 선다라는 얘기를 선거 때는 계속하다가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렇게 어,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지지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이런 대의민주주의, 대표자에 의한 그런 민주주의가 보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더욱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런 시민 참여가 없다면, 다시 말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정치적 무관심이 커진다면 이런 대의민주주의에 의해서 이런 시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자들이 오히려 어, 시민들을 뭔가 통제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압력을 가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시민 참여는 중요하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방법을 보면 개개인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선거, 그 다음에 언론에 투고한다든지,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뭐 댓글을 단다든지 아니면 글을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집단적 참여는 정당을 통한 참여, 이익 집단을 위한 참여, 시민단체를 통한 참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합법적 방법으로는 시민 불복종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민 불복종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시민 불복종은 자, 잘못된 법이나 정의롭지 못한 정책에 대해, 자, 이 말이 중요하죠. 비폭력적 수단으로 복종을 거부하는 것을 시민 불복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재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잘못된 제도에 저항하는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2017년 촛불 집회, 2017년 촛불 집회는 시민 불복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필요성을 보면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이나 법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음에도 지속될 때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를 바로잡고 인권을 실현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것. 자, 예를 들면 자, 간디의 소금법 거부운동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미국의 흑인 운동가죠. 마틴 루서 킴 목사의 흑인 인권운동 이런 것들을 들 수 있는데, 자, 요 내용이 중요하죠. 정당화 조건 요 내용이. 자, 요 내용 꼭 잘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일단 공익성, 그런 어떤 행위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 이익, 사회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양심적 행동해야 된다는 거, 공익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는 공공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행위의 목적에 정당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공익성, 공공성, 정당성이라는 개념은 비슷한 의미로 여기서는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시민 불복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폭력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비폭력성, 공익성, 비폭력성. 그다음 위법 행위에 따르는 처벌을 받아들이고서라도 참여할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벌 감수의 어떤 생각. 그 다음에 최후의 수단이어야 된다는 거. 다른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도 해결되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행사해야 된다. 이런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잘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롤스의 시민 불복종이라는 개념인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민 불복종은 법의 바깥 경계선에 있긴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내는 것이다. 법에 대한 충실성은 그 행위의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인 성격, 이런 말 나오죠? 공공적, 비폭력적 성격, 그 행위의 법적인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로 표현된다. 다시 말하면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롤스가 얘기한 시민 불복종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간디의 소금 투쟁을 통해서 정당화 조건에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거는 왜 일어났죠, 지금? 소금법 폐지. 영국의 어떤 식민 정책에 대한 어떤, 잘못된 정책에 대한 항의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어떤 공익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평화적 행진을 한 거죠. 그래서 비폭력성이 드러나 있고, 그 다음에 6만 명이 투옥됐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어떤 처벌을 감수하고 그래도 이런 행동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 최후의 수단이었죠. 자, 그런 점에서 간디의 소금 투쟁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어,
시민 불복종 운동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내용은 학습지 34쪽에 여러분이 자신의 생각을 쓰면 되겠습니다. 마르틴 니뮬러라는 사람의 어떤 그런 내용인데, 처음에 나치는 공산당원을 찾아왔다. 그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당원이 아니었으므로. 다음에 나치는 사회주의자로 덮쳤다. 그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으므로. 그 다음에 나치는 노동조합원을 잡아갔다. 그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므로. 어느 날 나치는 유대인을 끌고 갔다. 그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므로. 그리고 나치는 카톨릭 신자에게 다가왔다. 그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카톨릭 신자가 아니었으므로. 마침내 나치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나를 위해 나서줄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았다. 자, 마르틴 니뮬러라는 사람, 그들이 처음 왔을 때라는 시인데, 자, 이 시가 이야기하고 하는 바가 뭔지 각자의 생각을, 정답이 있는 거 아닙니다. 사회 시간에는 자기의 생각을 쓰면 되겠습니다. 역시 선생님이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여기 요 내용에 도장을 찍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써보고, 그 다음에 시민이 공공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역시 이 내용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개념 체크 문제부터 문제를 빨리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은 뭘까요? 자, 그쵸? 사회 질서, 정의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자, 이 내용은 역시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및 추론으로 옳지 않은 거 했는데, 자, 이거 간디의 소금 투쟁을 얘기하는 거죠. 비폭력적 운동이었고, 시민 불복종 운동이었고, 인도 국민은 준법 의식을 강요받았을 거고, 법을 어겼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 아니죠? 여기서는 공익을 위한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에 제시된 행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했는데, 자, 기존 장애인 표시는 장애인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모습.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어떤 생각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위한 어떤 대안을 제시한 거죠. 자, 이거는 어떤 시민 참여와 관련된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자, 몇 번이 될까요? 직접 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수단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이익단체 활동은 포함될 수 없다. 아니죠. 이익단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선거 참여뿐만 아니라 자, 이런 것도 해당된다.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인터넷 게시판에 시민 자, 이런 것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다음 주장에 해당하는 바람직한 행동은 했는데, 자, 정의롭지 못한 법이 타인에게 또 다른 불의를 행할 것을 요구한다면 그 법은 지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스스로 반대되는 행동을 취해 그 조직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어라. 자, 폭력이 아니라 비폭력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시민 불복종과 관련된 거니까. 어, 자, 자, 이것도 여기서는 처벌도 거부하는 게 아니죠. 이런 말들이 틀렸네요. 정의롭지 않다면은 불복종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정의롭지 못한 법이라도 수정되기까지는 법 인정해서 행동해야 된다 했는데, 여기서 정답은 자,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 시민 불복종의 그런 어떤 정당화 조건에 해당된다면은 2번과 같이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다음 문구에 대해 옳게 이해하는 학생을 보게 하고 그런 것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자신의 권리를 능동적으로 행사해야 된다. 이 말이 맞는 얘기죠. 나의 인권을 보장받으면 선거 등을 통해 정치에 참여해야 되겠다. 이 말도 맞겠네요. 자,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헌법에 규정된 인권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도 말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1번. 자, 수고했습니다.